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루돌프로 돌아왔어요. 루돌핑 현서. 소리 아주 커다랗죠? 예. 내년에 대성하겠어. 오늘은 음. 크리스마스인 만큼 네. 저희가 아주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 국내 증시 상승에 우리 계속 주로 다루고 있는 반도체가 네. 아주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반도체긴 해요. 반도체 하나로 이렇게 빡빡빡빡 성장한 나라다라고 불릴 정도긴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음. 내년이 유독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올해 수출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 올해 연간으로 한 7천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1월까지 집계됐고 12월은 이제 1월부터 10일까지. 참 이렇게 데이터 빨리 발표한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성격 급하잖아 우리나라. 바로바로 봐야죠. 그죠? 막 요즘 막 대통령 막 실시간 중계하고 이러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닌데, 자, 여기서 7천억 달러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제 한 20% 중반대까지 돼요. 오, 전체 중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10대 주력 산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제는 사실 반도체하고 논 반도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 수출 총액만 거의 1,500억 달러 정도. 내년에는 더 내년에는 줄까요, 늘까요? 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이제 너무 비중이 커지는 거고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내년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반도체 이번 메가 사이클이라고 하죠. 뭐 네. 슈퍼 사이클 넘어서 메가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꺾이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 주식으로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되게 그쵸. 중요한 거긴 한데 우리 경제 차원에서도 이제는 반도체는 꺾이면 안 되는. 꺾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가 더 잘 되게 주막합 편식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한다 밀어준다. 네. 계속 하자. 정책적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쵸. 버블로 가는 거지. 네. 안 돼. 아니. 왜 버블은 좋은 거예요. 터지면 안 좋은 거지. 그쵸. 안 터지는 버블로. 안 터지는 버블이 어디 있어요? 터지기 전에 도망가야지. 안 터지는 버블로. 안 터지는 버블이 네. 계속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네. 올해를 한번 쭉 돌이켜 봤을 때 주도주가 진짜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언제는 조방원이라고 했다가 또 이제 포스트 조방원이 나타났다 하면서 이것저것 막 테마별로 뿅뿅뿅 뛰기도 하고. 그렇다면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막 포모가 올 정도로 엄청 빵빵빵 계속 올랐잖아요. 내년에도 그런 수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안 터지는 성장률은 버블. 둔화돼요. 네. 그 증가율을 우리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표 들고 나와서 그때부터 시장이 폭망하고 나서 4월에 어느 날. 그때부터 이제 반등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 상승률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는 이제 우상향은 하는데 입이 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올해 같은 장이 뭐 코스피가 70% 연간 오르는 장이 뭐 흔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거의 없어요. 하여튼 그만큼 올해 시장은 좋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렇게 한번 네. 일단은 뭐 그래도 계속 꾸준히 멀리서 보면 우상향한다라는 게 참 중요한 그럼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환율이 그렇게 문제란 말이죠. 네.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또 한숨에 딱 잡힐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이렇게 내려와야지. 근데 수출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환율 높았을 때 바짝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환율이랑 반도체 이렇게 두고 영향과 상관관계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실제로 이제 고환율 효과를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익률이 높은 게 네. 환율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네. 오. 그런데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뭐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물가가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환율이 너무 오르면 또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은에서 또 금리 인하를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마냥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일단 실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환율이 지금 1,400원대 후반에서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특히나 수출주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복합적으로 생각할 게 많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이게 경제라는 게 다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반도체 수출 음. 이렇게 호황돼도 당장 슈퍼 가고 우유 사는데 2만 원이면 그럼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매크로 이슈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러면 AI로 살짝 크게 확장을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투자를 멈추면 이제 이 달리는 걸 멈추면 바로 뒤처지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AI 관련 투자를 멈추면. 그래서 이 AI 거품 논란이 잊을만 하면 계속 고개를 드는 시장 속에서 빅테크들이 멈추지 않고 이걸 계속 쭉 해나가 줄 것인가 또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초입이겠죠? 네, 초입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인문학적으로 보면 현대 문명이라는 우리가 이제 지금 테크 문명이라고 하는 게 가장 그 기저에 있는 게 전기라는 인프라예요. 전기. 네, 에디슨이 개발한 전기죠. 네.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의 GDP가 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전기 인프라는 거의 베개 수렴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사는 나라도 그 어쨌든 백열등 하나는 켜고 살잖아요. 그죠. 밤에 불 켜고 네, 살잖아요. 불은 켜고 전기는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GDP가 올라갈수록 그 가구당, 개인당 전기 소모량이 훨씬 커지겠죠. 우리 네. 현서핑만 해도 뭐 기계 몇 개 써요, 그죠? 그쵸, 막 계속 노트북, 충전하고 핸드폰 맞아요. 쓰고, 그렇죠. 태블릿 쓰고. 뭐 이제 요즘엔 전기차로 또 움직이고. 네. 그럼 선진국이 될수록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요, 그죠? 어. 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프라가 있죠. 통신이에요, 통신. 아, 통신. 네, 통신도 사람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계속 통신의 수요가 늘어요. 그쵸. 네. 전 세계가 인터넷망이 깔렸고, 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이제 무선망이 다 깔렸죠. 그리고 보면 잘 사는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기기 많이 쓰니까 무선 수요가 훨씬 더 늘죠. 그쵸. 막 한 사람당 네. 핸드폰 두세 개씩 쓰고. 그렇죠. 자, 이 전기 통신이라는 이 기저 위에 네. 뭐가 올라가겠어요? AI가 올라가는 거죠. 어. 전기하고 통신 기반으로 해서 AI라는 서비스가 올라가는 건데, AI는 결국 전기나 통신처럼 기본 인프라화 될 거예요. 아, 이제 나중에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애가 네. 될 거다. 그럼요.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네.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핸드폰 없으면 불안한 것처럼. 그럼요. 그게 이렇게 될 겁니다. AI가. 그 향후 이제 10년 동안은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네. 투자를 멈추냐고. 그쵸. 이제 네. 시작인데.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야.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전기 때도 그랬어요. 아이 그냥 고래기름 사서 호롱불 켜면 되지. 왜 굳이 전기를 써야 되는 저 비싼 전기를. 어허. 근데 이게 인프라를 계속 투자하다 보면 그게 거의 우리가 가격을 못 느낄 만큼 그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에 전기 들어왔을 때는 그 고정 임금만 쓰던 거잖아요. 전체 전기는. 그냥 가로등 켜진다. 그러면 이렇게. 뭐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널리 보급되는 거고, 통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거 벽돌폰 옛날에 그쵸. 이거 딱 꽂고 다니면 그냥 강남 아파트 한 채다 주고 막 그랬는데 네. 그게 어떻게 지금은 요만하잖아요. 초등학생도 손바닥만. 다 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AI는 지금은 저게 비싸지. 근데 어떻게 돼? 음.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면 싸지겠죠. 엄청 싸지고 우리가 거의 뭐 와이파이 쓰다가 거의 뭐 요금 때문에 못 쓰겠어 이렇게 저항감을 못 느끼듯이 네. AI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 자, 그럼 거기서 누가 그 서비스를 지고 있는 인프라 업체가 될 거냐? 그걸 는- 향해서 지금 그럼요. 다시 지금 가려고 그건데 이거를 이제 포기한다? 테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용납이 안 안 돼. 한다라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뭐 해서 그쵸. 먹고 살든지. 맞아요. 테크 갑자기 뭐 기업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 거죠. 갑자기 우리 집 음. 마당에서 석유가 나와요 하지 않는 이상 그러진 않는 뭐 거죠. 이제 석유 나오는 마당 파서 석유 나오는 나라들도 녹록지 않잖아요. 요새 보면 아, 그쵸. 예.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만수르 요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예. 조용해요. 물론 챙겨놓은 돈은 많지만 부럽다.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그렇다면 네. 이런 시기일수록 음. 어떤 테크가 또 제일 선두로 치고 나갈 것인가 또 음. 정말 주목도가 높은 시장이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음. 어떤 기업들이 우리 시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AI 시장이 변동성을 줄 것인가 또 참 궁금한데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내년에 가장 큰 변동성을 갖다 줄 기업은 여기로 본다. 일단 AI가 네. 뭐 어떤 단계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사실 그동안 AI는 온라인에만 있었죠. 그쵸. 이런 디지털 것도. 세상에서만. 네. 근데 이제 우리 리얼 월드로 나와야 되죠. 어. 세상으로 나와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AX라고 하죠. AI가 이제 적용되는 그죠? AX가 이제 될 텐데 AX가 제일 먼저 되는 쪽이 산업 현장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현서핑도 많이 쓰겠지만 나중에는 에이전틱 AI나 이런 걸 쓰겠지만 네. 당장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 쓰겠죠. 예. 그게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화된 공장에서
더 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게 이제 피지컬 AI가 될 거고 그게 아마 내년부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또 1월에 시작하자마자 네, 빵 하고 CES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의 핵심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년에 또 이런 투탑이 음, 어떤 흐름을 좀 네, 보여줄까라고 궁금하기도 한데, 음, 내년에 이 두 기업에 있어서는 이걸 내놓는 게 참 중요할 것이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그 두 회사는 같은 메모리를 하는 회사지만 이제 네. 색깔이 많이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HBM이나 소캠이나 뭐 이런 커스텀 메모리 쪽으로 거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파운드리화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TSMC처럼. 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타깃을 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은 하이닉스가 좋다고 보여야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네, 그쪽으로 나아갈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쪽에 부가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범용보다는 아무래도 주문형이 훨씬 더 매출도 안정적이고 네. 이익도 부가가치가 높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붙여서 파니까. 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가가치가 높을 거고.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도 그렇지만 범용 메모리가 오히려 아. HBM보다 이익이 잘 나와요. 가격이 아주 그냥 예. 마이크론 실적 전에도 막 엄청 그 아이비들 의견 많았잖아요. 가격 그럼요. 상승분 무조건 반영될 거다. 좋을 거다. 진짜 좋고. 그럼요. 음. 지금 스팟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 거의 100%가 올랐잖아요. DRAM, DDR5나 DDR4 음. 같은 거.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좋겠어요? 삼성전자 이익 어떤 증가율이 훨씬 더 잘 나오죠. 제가 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에서 이제 점점점 이익 증가율을 음. 주목하고 있다. 네. 그래서 다음 분기는 잘 나올 텐데 다다음 분기 걱정이라고 아, 얘기했잖아요. 네, 그니까요. 피크아웃, 이게 피크아웃 정말 걱정되는데, 일단 석 하하. 달은 즐기고, 뭐,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그죠? 일단 네, 가보니까 좋잖아. 그렇죠. 어.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범용 메모리의 업사이클이 네. 언제까지 지속되는지가 두 회사의 어떤 희비가 엇갈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음, 그건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이 메모리 수요가 진짜 지금 폭발적이잖아요. 막 D램도 필요하다, HBM도 필요하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D램과 HBM의 가격 격전. 일단은 지금까지의 형수 대표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꺾일 일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공인진할 수 있을까요? 산업적으로 보면 내년까지는 안 꺾일 것 같아요. 어, 범용 메모리라는 게. 네. 근데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고약하게 증가율을 본단 말이에요. 고약하게. 짧게 딱 끊어가지고 증가율을 본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그거는 사실 두 달 뒤에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일단 내가 저 물어보니까 대답은 하는데 의미 없다라는 거지. 봐야 한다. 그럼요. 그때 아, 두 달 뒤에 우리 아이템을 보셔야 되는 거지. 예, 그쵸. 두 예, 달 뒤에까지. 그럼요. 녹용은 없을 테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때는 가격 변동이 있을 거니까요.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주 단위, 일 단위로 계속 체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까지 다 따지시는 분들은 좀 이제 뭐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음. 또 이제 현업이 바쁘시고 본업이 바쁘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이제 그래, 중장기 우상향 하겠지라고 해서 이제 이 대표가 내년 상반기까지 좋다고 하니까 그래, 한 5월, 6월쯤에 그냥 물어보자 이러면 되는 거죠. 네. 네, 여유롭게 네.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음, 요 디램 가격을 봤다면 음. 우리가 어디 투자할지를 볼 때 우리 대표님은 항상 바로 이 직전 영상에서도 내년 초까지는 3사를 봐라. 오픈북이다. 열면 3사를 보아라라고 써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소형주의 시간은 언제쯤 올지도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전에 한번 했었어요. 결국에는 소부장은 대형주가 뭔가 결과를 내야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결판이 나야 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럼 그게 언제일까요? 요즘에는 그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동조화돼서 가잖아요. 네, 그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가 소위 M7이라고 하는 주식들이 트럼프가 4월에 사고 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 좋았잖아요. 그쵸. 지금 M7의 S&P 500에서 비중이 네. 나머지 493개 종목의 비중 대비해서 그러니까 M7이 비중이 거의 30% 후반대까지 올랐어요. 어, 7개 기업이. 음, 역대급으로 특정 기업 비중이 높아진 상황은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쏠림이 있었던 거죠, 수급이. 근데 물론 이제 그만큼 이익도 나왔죠. 그쵸. EPS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최근 이제 11월 이후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 네, M7과 이제 여기서 M7 플러스 2개 정도를 보면,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인데, 네. 그 9개 종목이 약간 주춤해요. 음, 11월 이후로. 대신에 그 미국의 이제 중소형주들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어, 보면 S&P 기업 중에 491개 기업이 퍼포먼스가 괜찮았고, 어, 예, 괜찮았고 신고가 영역에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못난이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저 유망한 당장은 안 좋지만 굉장히 왜 좋아해? 점점 네. 표현이 순화된다. 그렇죠. 못난이 유명한 러셀 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저 이제 약간 중장기 미래 성장 그 그림은 좋은 애들. 그렇죠. 소형주 네, 모아놓은 네. 친구들. 그 친구들이 최근에 이제 신고가까지 올라왔죠. 음.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당연히 한국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볼 수 있죠. 네. 충분히 시차를 두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은 사실 아직까지 중소형주가 막 뭔가 그 우리 테크 쪽 보면 그렇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1월 중에는 약간 그 미국 시장의 그 색깔이 저는 약간 순환의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1월이라는 건 그 12월 말도 남았고 1월도 초까지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는 그냥 대형주가 편하다. 대형 반도체주가. 1월 중순 전까지는. 뭐 중순인지 초인지는 모르죠. 또 갑자기 뭐 투자 발표하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그죠. 그거는 네. 아시면 이제 돗자리 깔아야 돼.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음. 뭐 우리가 주 단위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보면 뭐 당장 뭐 2, 3주 안에는 그냥 대형 메모리주가 낫지 않냐 이런 겁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미래에 올 음. 것들을 대비해야 되니까 만약에 소형주의 시간이 오면은 발빠르게 또 담아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실적이 잘 나온 애들을 볼 네.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에 밸류 체인을 볼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뭐 납품하는 애들이 확실한 데를 볼 것인가. 어디를 좀 기준으로 잡아보면 좋아요? 일단 이제 제가 기존의 주도주, 특히나 이제 대형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익 증가율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형 IDM 업체들이 투자하는 방향성을 봐야겠죠. 그게 이제 1월에 나온단 말이에요. 원래는 12월에 나와야 돼요. 원래는 12월에 나오죠. 왜냐하면 보통 그 사장이나 임원 인사가 보통 10월부터 11월까지 인사가 마무리되고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경영진들이 내년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하잖아요. 그럼 내년 사업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내년에 얼마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방향이 나오죠. 네. 근데 올해는 못 들어본 것 같죠. 네. 네. 안 나왔어. 왜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거 가지고 기반으로 그 밑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한테 PO라는 걸 준단 말이에요. 내년에 뭐 자재 얼마나 준비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발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나와요. 어허. 그게 이제 지금 HBM의 변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향으로 굉장히 70%가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까지 세팅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 초에 삼성의 HBM4 최종 퀄 테스트 통과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제가 보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10조 원 정도의 투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방향성이 안 나온 거죠. 네. 굉장히 가변적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향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부장 투자를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네. 1월에는 아직 기다려봐야 된다. 1월까지는. 근데 딱 예외적인 아이템이 있어요. 뭐예요? 기판. 기판? 네. 기판은 그냥 그 신규 투자 그 이슈 없이도 그냥 계속해서 Q와 P가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 어차피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데이터 제가 진도 말씀드렸지만 AI 네트워크가 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AI 네트워크에서 기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럼 기판은 따로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쭉 보고 차트를 살짝 보고 들어가봐도 좀 괜찮아요? 편안하긴 한데 그런데 네. 이제 항상 편안한 거는 선반영 됐다 가격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쩔어 있는 거는 갑자기 턴어라운드 하면 세게 튄다. 그렇죠. 이제 빵 하고. 네, 그렇죠. 본인의 투자 성향이죠. 아하. 그 뭐 싼데 뭐 안 올라 있는 거, 안 올라 있는데 그림 좋은 거 이런 거는 인생에서 몇 번 안 옵니다. 맞아요. 아니 싼데 안 올라 있는 네. 거 들어갔는데 계속 안 오르더라고요. 안 오르죠, 그렇죠. 계속 싼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음. 싸게 팔리는 건 다 싸게 이유가 있죠. 네. 그러면 네. 올해 반도체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 키워드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계속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게 빵 하고 나왔다라기보다 그 달별로 그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 반도체를 이끌 핵심이 될 키워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종목 기업 말고도 이게 참 중요할 것이다. 일단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쇼티지입니다. 일단 쇼티지. 어디서 공급 부족이 나누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메모리가 쇼티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영역에서 쇼티지가 나오면 그 영역은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빵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 그 얘기 했잖아요. 쇼티지를 찾아가면은 맞습니다. 수익률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쇼티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쇼티지가 새로 발생할 영역이 이제 피지컬 AI가 유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피지컬 AI라는 키워드를 주목해야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안 됐겠죠. 아직 현장에서.
아, 그쵸, 그쵸. 네, 근데 갑자기 또 AI 기술은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지컬 AI라는 게 생산 공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비전 기반으로 인지를 해서 요걸 이제 인지 판단 제어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판단의 영역에서 AI가 필요한 거고 그 네. 비전이라는 건 뭘로 카메라로 봐서 센싱해서 라이다 막 이런 네네 거요? 맞습니다. 어.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 이제 그런 쪽에서 뭔가 분명히 또 병목이 생길 겁니다. 아하. 그쪽도 이제 계속 음, 요즘 너무 이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그럼요. 갑자기 뿅 한다. 그럼 투자한다 이런 게 자고 일어나면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뉴스를 확인하고 어디가 좀 쇼티지가 음, 오르겠다라는 걸 뿅뿅뿅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전략을 짜보는 것도 아주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 내년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을 살살살 마무리해보면서 내년 반도체 투자를 이제 나는 해보겠다. 이번에 나 너무 무섭고 겁이 많고 해서 못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투자 코멘트 한마디를 남겨주신다면요? 기왕 외면한 거 끝까지 외면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자신 없으시면 어, 지금이라도 네 일단 테크 쪽에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어. 내년 상반기 시장을 보면 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이번 해 잘 들어간 분들은요? 내년에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버블로 진입하는 음. 거잖아요. 네. 근데 버블로 진입할 때는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네. 요래 버블이 됐든 네, 저래 됐든 간다 그렇죠. 우리는. 그럼요. 어. 버블은 이제 터지기 전에 잘 도피하시면 되는데 네. 또 너무 빨리 나오면 나중에 배 아파서 못 아우, 살아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네. 아하.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음. 테크주는 옳다. 그렇죠. 지금 AI 혁명에서 뭐 테크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뭐 되죠. 네.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럼요. 들어와야죠, 네. 들어와야죠. 그렇다면 음. 오늘의 아이템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부산푸산님이 매주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후엠텍이랑 합작사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는데 중후엠텍도 유리 인터포저 TGV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캠트로닉스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일까요? 이 시장 안에서? 일단 그 삼성 전기가 네, 스미토모 화학이라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글래스 코어 기판, 요거는 이제 음, 플립칩 BGA를 대체하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쇼트지가 발생하고 있는 코어스 S, 음, 지금 뭐 H200 때문에 갑자기 막 수요가 폭증하고 A식향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게 코어스 S인데 네, 코어스 S에서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가 지금은 계속 덕목이 되고 있어요. 음. 그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하는 게 유리 인터포저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예, 1층, 2층 했잖아요. 맞습니다. 유리기판이 그래서 지금 1층하고 2층이 달라요. 네, 그래서 1층은 지금 스미토모하고 삼성전기가 이제 합작을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저 중후엠텍 같은 경우는 합작보다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삼성벤처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저거를 이제 조인트 벤처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후엠텍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랑 네. 캠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서로 좀 다르고 향후에는 어떤 기술이 메인스트림이 될지 몰라요.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네. 게 메인이 될지 모를 때는 그쵸. 어떻게 되죠? 여러 군데 뻗어 넣는 맞아요. 거죠. 이렇게, 발은 이렇게. 걸쳐 넣는 거죠. 네. 예. 그런 차원이라 보셔야 돼요. 지금 뭐 아, 이게 중후 엠텍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여러 군데를 가지고 이제 검증해 보는 겁니다. 스탠다드가 일단 없어요. 네. 여러 가지의 시선을 두면서 네. 무슨 이슈가 올라오는지 착체해야겠네요. 그럼요. 어, 거기서 이제 여러 군데 기술 뿌려놨는데 네. 갑자기 막 생산성 올라와. 어. 수율하고 성능이 좋아져. 그러면 이제 그걸 낙점하는 거죠. 어허. 이렇게 영상 댓글에 대한 고민까지 시원하게 싹싹싹싹 긁어봤습니다. 제 녹용까지. 그러면 오늘의 이 루돌프 아니었죠? 저희 현돌프. 현돌프. 현돌핑. 현돌프와 우리 산타 같은 대표님의 네. 아이템은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저희와 이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